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듯이 김해신 공항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당장 국토부는 요목조목 반박문을 냈고요. 또 대구 경북도 공동성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측은 어떻게 설득할지 네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죠. 먼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양재생 은사내원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정입니다. 끝으로 최치국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부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은 최종 보고서 발표 당일에 현장에 다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소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6개월에 걸친 김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 문제, 소음 문제, 그리고 미래의 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안 되는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한 30개 이상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9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께 김해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고 총리께서 총리실 검증 수용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낙연 총리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수도권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경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만드는 제2의 관문공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아마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장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 부시장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박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은 신공항이 아니다. 그리고 관문공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검증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 검증 결과를 하루빨리 총리실에 판정위원회에다가 검증을 갖다가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 검증 결과에 대한 판정위원회가 열리는 거를 가능하면 조속히 앞당기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민 또 국민과의 이 검증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칭 총리실 판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추후에 좀 논의를 하고요. 양 회장님, 해운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고 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김해공항의 확장으로서는 정말 앞서가는 부산항의 물동량이라든지 부산항의 어떤 항공 수요를 원천적으로 수용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부산 시민의 염원 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제도약을 위해서는 정말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한데 모으고 꾸준하게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번 절호의 기회를 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좀 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호의 기회라는 표현을 써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치 박사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리들은 다 배제하고 우리 정부의 관련 기준 또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전례 사례가 없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함께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에서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게 딱 발표가 됐을 때 수도권이나 중앙의 언론들은 좀 새롭다 이런 좀 의견을 내놔서 그 반응을 보면서 좀 저는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정 장애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검증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6개 분야, 1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신공항에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안전입니다. 예. 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항을 건설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검토한 결과 관련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공항시설법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공항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미 알려진 바대로 공항시설법과 공항 운영에 관련된 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김해공항도 운영 절차는 수립이 가능합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신공항을 하면서 현재 김해공항과 같은 저런 그 상태를 우리가 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리고 이 장애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 검증단뿐만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KDI에서도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도 했더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김해공항이 지금 장애물이 있어도 잘 돌아가니까 뭐 신공항도 잘 돌아간다. 운항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문공항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서 부시장님께 계속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이번 검증 결과에 꼭 나오지는 않는데요. 김해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복행률이라 그래서 착륙 실패 이후에 다시 재착륙하려고 하는 그 비율이 타 공항의 4배 이상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 지난번에 그 도태선 사고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복행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 현재의 김해공항은 아까 우리 최치국 박사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이런 왜 신공항을 지면서 지금보다 안전 상태를 더 높여서 해도 부족한 판에 그 V자 활주로를 놔갖고 안전 상태는 개선이 안 되고 그 검증단의 그 결과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안전 상태가 더 위험해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 그 잘못된 그 공항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떴다 내려서 다시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예, 이제 예. 내리려고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타 공항의 4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V자 활주로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셨던데요. 예, 뭐 부단장님 계속해서 좀 이어가 주실까요? 예, 지금 장애물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경남에서도 V자 활주로 외에도 뭐 11자 활주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 것은 V자 활주로입니다. 예. 기존에 남부에 있는 2개의 활주로에 43.5도를 틀어서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건설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 V자 활주로를 건설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실제 이 착륙이 한쪽 방향만, 김해 방향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성악산 방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죠. 예. 완전히 거기는 뭐 장애물이 아주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실제 김해 방향은 그럼 장애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모산, 갱우산 이런 등등에 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까지 우리 국내에서 신공항을 하면서 이 장애물 제한 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존치하고 건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제주 제2공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계획 단계에도 장애물을 존치하고 계획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요. 좀 서있어 입장을
스위스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예. 스위스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산악 산이 국가 많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아이카오 기준이 아닌 자체의 기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산악이 많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되니까 부산에서 김해공항을 이렇게 운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접근해 간다 이거죠. 말씀 이어갈까요? 예. 그 V자 할주로는 사실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쪽이 만약에 몽가게 되면 이 서로가 이 공항 무슨 공역거리라나 예, 이런 것 공역이라고 때문에 하죠, 이렇게. 비행기가 사실은 이제 뚫어내리면. 이 할주로가 하나가 온전히 하려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자형 할주로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대다수 한 5, 600m 정도지만 이제 이 V자 할주로는 특히 더 효율성이 한 20-30% 증가 안 한다. 그래서 국토부의 논리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돛대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항을 좀 옮겨서 신공항을 만들어 보자 했던 이유가 안전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비행사들이 최고 위험한 공항이 김해공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김해공항 이거는 신공항이 아니라 확장이거든요. 확장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로는 V자 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몇 조를 들여서 6, 7조를 들여서 이렇게 할 바에서는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다른데 어디 이제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이 부산 시민들 또 이번에 검증단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전성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얘기가 되는 게 당장 부산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경남 김해 쪽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왜?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 권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V자 할주로를 신설함으로써 실제 그 뜨고 내리는데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 김해 지역입니다. 예. 김해 내외동 장류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는 한 2,400세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검증을 한 결과는 예. 8.5배. 그러게 23,000 가구 정도가 소음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국토부는 실제 법에 기준되어 있는 이 소음 단위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웨클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미 소음 방지법에 2023년도부터 새로운 이 소음 단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그 오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 운항 횟수 그리고 야간 운항 그 비율 이런 것들을 사전 타당성 조사 때보다 훨씬 낮추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저희들이 검증단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확장성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확장성까지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주로 길이가 신설 예. 할주로 길이가 3.2km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2km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 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3.2km를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 제작사의 그 창고용인 이륙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국토부에 있는 시설 그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국토부의 매뉴얼대로 하면 최소 3.7km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공항의 기능은 달라도 할주로에 뜨고 내리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우리 그 김해 공항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잣대가. 인천공항은 국토부의 시설 기준을 적용했고 저희들은 항공사 이륙 거리 도표를 적용한 것이죠. 이게 잣대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장내의 그 공항 표준 온도 상승을 고려를 했습니다. 4도씨를. 그런데 우리 김해 신공항은 그런 그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할주로를 나중에 확장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 오늘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할주로 끝단이 바로 선악동강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불가합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용량이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38%밖에 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항하자마자 포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할주로를 추가 건설하거나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량 정대가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 검증단의 결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화물도 워낙 큰 항공기들이 뜨고 내려서 지금 3.2km짜리 활주로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회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747 같은 경우는 그 화물을 110톤 정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110톤 정도? 그러면 어느 그 정도 그 화물기가 올라면 적어도 한 뭐 안전하게 하려면 4m, 뭐 4km? 예, 4km. 예. 적어도 한 뭐 홍콩의 그 청락공업처럼 한 3.8m 이 정도는 돼야 3.8km, 예. 돼야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인천공항 위주로다가 한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물입니다. 예. 김해공항은 화물공항이 아니고요. 김해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는 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디 해외여행 가는 수화물, 뭐 주로 골프채, 예, 예. 여행 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 사실상 이 동남권의 이 그 국가의 그 막대한 산업 시설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화물은 인천공항 하나에서만 처리한다. 이거는 정말 난센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V자 활주로니 또 3.2km니 뭐 안전 기준을 어디다 적용했느니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기준에 맞춰서 공항을 건설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3.2km의 V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거기다가 모든 잣대를 갖다 다 가능한 잣대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어떤 예, 예. 때는 뭐 저기 자체 규정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때는 국제 기준 잣대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요리조리 피해 나간 거지 일률적으로다가 이 공항을 어떻게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잣대에다가 맞춘 게 아니고 공항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잣대를 빌려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저기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그런 그 설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그 부산의 또 동남권 이 경제의 그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첨단 산업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첨단 산업에 있으려면 항공 물류가 없이 첨단 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용인으로다가 그 선택을 하게 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그분들이 왜 거기를 고집했겠습니까? 구미라는 데로 놔두고 구미에 있던 LG 그 저기 LCD 관련된 패널도 파주로 이사 갔습니다. 예, 예. 왜 갔겠습니까? 결국은 보면 그런 그 첨단 산업들을 항공 물류가 있는 인천공항을 외에는 다른 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결국은 이 동남권은 첨단 산업보다는 계속 중후장대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에 의존해서 살아라라는 얘기밖에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절대 이 화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항의 가장 큰 문제가 화물 기능이 전혀 없는 공항이다. 이거가 많은 기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3.2km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군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또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 예, 하면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 EMAS라고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EMAS.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미국에도 이제 짧은 활주로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넓은 데도 있지만 짧은 활주로는 활주로 길이 끝에 그냥 진흙처럼 해서 딱 가면 그게 이제 저항 장치를 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하면 된다. 근데 아이고. 사실로 이런 걸 설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공항 문제점이 있다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도 인정한 하고요. 거나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화물의 99%를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어쨌든 화물은 밤에 뜨지 않으면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화물을 전부 다 밤에만 처리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낮에는 이제 여객기가 다니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인천공항 말고는 할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유재수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항만도 항만의 우리 부산이 80%가 부산항을 통하거든요. 예, 예. 그럼 얼마든지 첨단 물건이 많을 수 있고 항공 물류가 얼마든지 수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이 어쩌보면 이게 와서 임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예, 예. 배로 싣고 와서 수출이 가능할 때 예. 바로 가공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공항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뭐 부울경 전체고 대한민국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거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국가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활주로 3.2km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첨단 물류가 올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화물기가 뜨고 내리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EMAS.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앞에다가 무슨 장막처럼 진흙을 갖다 놓는다. 그럼 어떤 항공사에서 김해공항에 화물을 줄지 자기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화물에 대한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 화물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제 세계적인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로 보면은 그 홍콩, 상해, 싱가포르, 센젠, 닝보,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입니다. 예. 중화권으로 다 묶어 보면은 우리 부산이 중국 다음으로 제2의 항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2,160만 TEU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환적 화물이 얼마냐 하면 예. 그 약 한 53%가 됩니다. 1,142만 9천 개니까 약 한 52.7%가 환적 화물입니다. 예. 환적 화물은 그 배에서 배로 또 그 환적이 되지만은 예. 그 배로 온 환적 화물들이 급할 때는 바로 비행기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CN에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그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그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홍콩의 경우가 항공화물도 1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상해가 그 3인데 그 항공화물이 세계 또 3위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싱가포르도 세계 12위입니다. 예.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되느냐? 부산은 그 김해공항이 18만 5천 톤으로 세계 211위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홍콩은 1위인데 500만 톤입니다. 인천은 그래도 그 세계 속에 4위인데 약 290만 톤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항공 그 활주로 길이도 얘기했지만은 상해가 4km, 인천이 4km, 싱가포르도 4km, 홍콩은 옛날에 그 청락호 공항이 3.80km로 예. 기본적으로 3.2m 가지고는 정말 완전한 어떤 거대 그 관문공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천공항의 그 환적 화물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예. 인천에도 거의 38%가 예. 그 에어 투 에어 한적 화물이 많습니다. 아하. 김해 그 관문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인천에서 환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홍콩이나 상해나 싱가포르에도 하고 있는 물동량을 새로운 예. 물동량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천에 기존 하고 있는 물동량을 우리가 부산으로 다시 그 어떤 뺏어오는 게 아니다. 뺏어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반드시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이 가덕도 관문공항에서 공항을 통해서 예, 저는 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늘 우리가 물동량 얘기할 때 뭐 1위, 2위, 우리는 6위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위입니다. 근데 항공 물동량은 예. 211이요, 부산이. 예, 부산이 211입니다. 예, 거기에 비교하니까 18만 5천 톤밖에 안 됩니다. 정말 너무 홍콩이 정갈하게 500만 TU에 500만 톤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우리가 그 부산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큰 항이 된 이유는 1979년 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자성대 예.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부산항이 세계적으로 뭐 2위에 가까울 정도로 물동량 처리를 하는 거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나 유럽 갈 때는 그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고베나 오사카 그 100개 정도 컨테이너 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까오슝, 타이완의 까오슝, 홍콩, 싱가포르 이런데 그 TS 화물로 피다선 소위 말해서 작은 배로 가서 거기서 마더베스를 큰 네네. 배로 환적해 가지고 예. 보냈습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산항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었더라면은 그 세계 7위의 어떤 경제 대국은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정말 45년의 그 어떤 해운항만 일을 종사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1리터
뭐 이거 해운 항만 저 고급 관료들이나 우리 업계 전문가들이나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큰 배도 안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 이렇게 거대 부두를 만들 수 있느냐 하고 굉장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고 지금은 부산 신항을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뭐 한 3,000 TU 처리하는 것도 뭐 지금 현 기능과 적어도 가능합니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고 관문공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를 볼 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홍콩, 상해, 싱가포르하고 좀 경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쟁이 가능하다. 예. 흥미로운 사실은 네. 그 4.4km를 놓은 그 인천공항의 확은 터미널 제2터미널 확장 공사고요. 예. 3.2km라는 참 국제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그 활주로를 놓는 우리 이 김해공항은 신공항이라고 신공항 건설입니다. 예, 예. 참 그 용어의 그 차이가 참 느껴질 정도로 이거 수도권의 그 예. 화물 여객의 그 집중화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항공 수요 실패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뭐 3,800만 했다가 갑자기 뭐 기본 계획하다가 2,800만으로 줄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부산시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그런 거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분노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사정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인구 줄은 거하고요. 예. 여행객들의 수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 다 배낭 메고 항공기 여행표를 가장 헐게 사서 젊은 친구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달립니다. 예, 예.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객 수가 1년에 몇만씩 늘어나겠습니까? 몇백만씩 늘어납니다. 예, 예. 근데 이 수요를 갖다가 과연 우리 인천에서만 소화할 수 있겠느냐? 절대 예,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더 중요한 거는 K-팝.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원아시아 페스티벌 있었고요. 온칸 예. 이게 유행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일단 인천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하나가 있으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죠. 또 그런 항공 수요를 계산해야 되는데 인구의 비례나 이런 거로 계산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정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런 정책을 새로운 각도로 한번 전부 다 봐서 부산과 서울의 비교점이 아니라 부산에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새로운 우리 문화와 또는 관광과 또는 물류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도 예. 이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영남권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 위치상으로 보면 그 지금 수도권에서 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꼭 부산을 갔다가 굳이 인천을 통해 안 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후쿠오카나 상하이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오카 공항은 그 싱가포르 공항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동남권에 한국의 이 동남권에 있는 관광 수요나 그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이 수요가 후쿠오카 공항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항공시장은 경쟁이기 때문에 예, 예. 굳이 여기를 갖다가 안 두고 수도권으로 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편한 예, 예.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 정부가 인천공항 하나의 일극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빨리 바꿔서 여기에 적어도 항공 수요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당초 그 예측한 게 3,800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부의 모든 계획에는 2,800만 명도 안 되게 지금 네, 설계가 네,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 항공 수요 예측도 많이 줄여가면서 여기다 억지로다가 작은 활주로에 작은 규모의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군의 시설은 군공항 기능은 더 강화시키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이 공항 자체가 늘 포화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게 공항이 그 당초 그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오히려
발전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검증단에서 정말 검증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천공항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천공항 가기 위해서 영남권에서 이용객이 한 556만 명이고요. 그리고 연간 7,183억 원의 물류 손실,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야말로 인천공항 한 군데 갔다가 들러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돈이라는 건데 경제적인 손실이 지방에 산다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는 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관료들이나 기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예. 4차 산업혁명의 모바일을 갖고 있는 세대는요. 직근처럼 인천에 좀 있으면 안 갑니다. 뭐 어차피 동경에 갔다가 가고 네.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항공 수요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공 수요를 창출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 양재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뭘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연계를 잘 시키느냐. 인천 하나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는 계산을 좀 해서 국가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모든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 젊은 아들이 뭐 항공수요 가장 흐른 데를 찾아가지 여행을 가지 왜 인천공항을 굳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방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다. 김해공항에 지금 현재 김해공항 자체가 공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거는 김해공항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 원래 통상 공항을 갖다가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공항 주변에 공항 경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컨벤션 센터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각종 마이스 산업도 많이 열리고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이 뒤쪽에 배후 단지에는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예.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무슨 첨단 산업 단지가 있습니까? 우수한 아파트와 그다음에 그냥 그 농토밖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자체가 뭐냐면 김해공항은 특수하게 공항 경제권이 없는 공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군공항 위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공항이 제대로 갖춰져 갖고 아까 우리 양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만,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을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서 이제 물류 허브를 갖다가 구축해내는 게 저희 그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재수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공항은 단순하게 공항만 만들어 가지고는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주변에 뭐 첨단 기술 공단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또 뭐 컨벤션 센터를 또 소규모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부산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리하고 이런 걸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냥 우리가 이 생각했던 이상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박재호 국회의원님께서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이렇게 티켓팅을 한다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도 요새는 휴가를 받아도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인천 경유해가지고 가지 않고 나리타 공항을 찍고 싱가포르를 가고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성 세대는 인천을 경유하지 않으면은 해외를 못 가고 또 인천을 안 찍으면은 부산을 못 온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선수들은 벌써 뭐 나리타 찍고 홍콩 찍고 이렇게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리고 인천을 경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싼 어떤 항공료, 훨씬 또 좋은 스케줄을 자기가 필요한 스케줄을 잡아서 가는 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산에 큰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인천도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인천공항도 부산의 큰 공항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항공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인천으로 가는 항공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왜 경제적인 손실만을 따져서 인천공항만을 원 포트 공항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분의 수요하고 의견. 수요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십시오. 검증단의 검증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 분께서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객 수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개 시도가 합의해서 3,800만 명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ADP에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있은 6개월 뒤에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을 줄였습니다. 예. 아무런 여건 변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줄인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국기관에서는 소득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추이와 항공 여객 수요는 이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득을 뭐 일부만 하고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1,000만을 줄인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1,000만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말이죠. 현재 김해공항에, 김해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에 수요 증가 추이가 과거 20년을 하면 8, 9%가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년을 하면 뭐 16, 7% 되고요. 최근 5년간 국제선 수요는 20%가 됩니다. 그런데 이 2,800만 명을 2046년 기준입니다. 했을 때 증가율이 얼마냐 하면요. 1.2%입니다. 그 과거 20년을 치도 예. 이걸 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신공항의 수요 예측을 했는데 현재 김해공항에 만도 못한. 그 수요 예측치보다 작게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고요. 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예측한 그 수치보다 예, 신공항 예. 수치가 작게 놓은 것이죠. 이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화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서는 화물 전용기를 떼올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 예. 그런 입장인데 국토부는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 하면 대형 여객기가 뜨고 내리면 예. 그 하부에 실는 화물 실는 그 패턴을 벨리카고로 합니다. 그것을 뭐 10톤에서 20톤, 많게는 30톤을 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자가당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할주로 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박 의원님이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이륙 중량을 제한합니다. 그 3.2kg에 뜨고 내리기 위해서는 이륙 중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벨리카고를 건장하겠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륙 중량을 하면 그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미 박혀져 있기 때문에 뭐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많은 구호들이 좀 생경하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근데 당장 이렇게 부산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도 꽤 많은데 이제는 다른 지역, 대구 경북 그리고 국토부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나온 얘기가 총리실 판정위원회 이건 가칭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실제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니 총리께서 그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 예. 아마 뭐 우리가 부산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국토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총리실에 아마 옮겨가서 총리실에서 판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끼리만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본들 이 수도권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우리를 폄하할 수 있죠. 예. 어제 아래 신문에 난 것도 비교해 보면 와 국책 사업의 결정을 바꾸느냐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때까지 했던 정책을 보면 4대강 사업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다는 걸 다 알려졌지만 한 번도 국토부는 자기들이 한 거에 있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 계실 때도 따졌지만 이번 이 문제만큼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의 산업이기도 하고 예. 또 뭐 지역 발전을 떠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하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어떠한 발전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무리 결정을 5대 강력단체장들이 했다 하더라도 예, 예.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라는 걸 누차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총리실로 가는 겁니다. 예. 총리실에서는 사실로 정책의 조율이 양쪽이 안 될 때 결정을 하는 기관이 사실은 총리실입니다. 그래서 총리실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찌 보면 수도권에 있는 여러 언론이나 여러한테 진짜로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고 예. 미래를 봐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대구 경북도 굳이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삼할 때가 아니다. 대구도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도 충분한 수요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고 또 서로 협조하면 어찌 보면 부산, 경남, 울산하고 대구, 경북이 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설득해내면 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낭비다. 두 번째는 지역 이기주의다. 세 번째는 정치 논리다.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온다. 이 세 가지. 근데 첫째 그 예산 낭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비유를 들고 싶냐면 여러분들 그 집 조금 부족해서 발코니 늘리는데 예. 집 한 채 쓰는 값 쓰겠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결정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그 김해 신공항의 이 그 3.2km짜리 V자 활주로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활주로를 비용을 다 썼습니다. 7조 가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거는 30%좀 넘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 70%의 돈은 그냥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활주로로다가 뭐 유발되는 환경의 그 파괴 현상이라든가 다양한 걸 다 차치하더라도 돈 자체로만 보면 정말 그 어리석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 그 김해 신공항 문제는 재고돼야 된다. 이게 예, 첫 예.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 그 김해 신공항 때문에 부산, 부울경, 나아가 동남권 경제가 이 거대 산업에만 얽매여 있고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그 저희가 공항 문제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지역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이기주의다. 그리고 이제 뻑하면 들고 나오는 게 대구 경북에서 반대한다.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를 아까 최치국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 결과를 갖다 부산만 내놨더라면 벌써 또 이제 울산하고 경남하고 해서 저희들을 이간질을 했을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3개에서 딱 해버리니까 이제는 남은 게 대구 경북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거기랑 자꾸 이렇게 그 지역 간의 갈등으로 다 참 몰고 가는데 이 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걸 반대하는 그쪽은 수도권 이기주의인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거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이건. 알겠습니다. 세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여기 그 최치국 박사도 그렇고 우리 저 박재 의원 같은 특히 오랫동안 계속 이 문제에 많이 매달리셨는데 선거 전부터 계속 이슈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예. 근데 뭘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왜 이게 정치 이슈로다가 많이 부각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정치 현상이 생기면은 뭐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되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그 전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평소엔 잘 못 듣다가 정치 시즌이 되면 많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항상 현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소망인 것이지 이게 언제 어떻게 그걸 정치 논리로 포장해 갖고서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이거를 잘 논리로 설득을 해서 예, 예.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널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사들을 좀 우리 부시장님이 만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 자료들을 좀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예, 판정위원회에 대해서 예, 그 제가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 좀 드려야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박재원 의원 계십니다마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의해서 민의가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경이 함께해서 TF도 만들고 또 검증단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는 저희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판정위원회 가칭 설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판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라 합니다마는 신공항이라고 지금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확장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뭐 좀 심한 말로 속였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민간공항이라고 해서 모든 계획을 했는데 민간공항이 아닌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문공항이라고 했는데 사타 입지 선정 당시에보다도 훨씬 못한 공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요 부분도 1,000만이나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 소음적인 요인 때문에 사타보다는 지금 기본 계획이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사타 때는 거점공항으로 했다가 지금 말로만 관문공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하나가 두 번째가 지금 김해 신공항의 기본 계획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오늘 토론에 있었던 대로 안전, 소음, 용량 부족, 그리고 법 제도 위반, 또 항공수요 축소, 환경 문제 이것은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공항의 동남권 공항의 그 개발 방향을 이 판정위원회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영남권에 이렇게 불필요한 논의와 또 갈등을 유발시켰던 것은 공항의 그 기능과 개발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대구 경북에 뭐 갈등 재현의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명확한 개발 방향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판정위원회 관련돼 갖고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혹시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좀 저거 다 고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라고 하는 걱정을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총리실의 판정위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2026년에 그리고 27년에 이제 2027년에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소위 이 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개항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이런 모든 절차 총리실의 판정위원회를 거치고 정책이 변경이 되고 새로운 입지 선정을 해서 공항을 개설하는 데까지 저희 부산시가 측정을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했을 때 하나도 딜레이가 안 됩니다. 연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게 꼭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공항을 위해서 만약에 그게 뭐 굉장히 먼 훗날 되고 정책이 스탑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고요. 시민들께서도 그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요번에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으로 다 절차가 밟아서 딱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항이 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조금 전에 유재수 부시장 말씀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판정위원회가 총리실 판정위원회는 검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검증만 하면 끝나는 것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줄여들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만큼의 기간만 가지면 또 우리가 준비해놨던 공항 여러 군데를 다 가지고 충분히 그 기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논쟁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또 기간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총리실로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김해 신공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끝으로 짧게
최측국 박사님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김해 신공항을 추정하는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해 신공항을 먼저 건설한 뒤에 나중에 수요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예. 뭐 가덕이든 다른 데 가면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 정부가 결정한 건데 예. 또다시 이 번복을 하면 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첫째, 앞서 토론에 있었습니다마는 약 7조, 그러니까 6조 9,900억이 듭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의 그 공사비 산출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 증가는 38% 불과합니다. 개항하자마자 포화되는 것이죠. 예. 그 7조를 들여서 왜 거기에 합니까? 다른 데 하면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과 우리 불경의 방향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 예. 대구 경북은 실제 그 대구 군공항의 소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공항과 옮기다 보니까 사실 수용할 데가 없어서 민간 공항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은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불경의 그 동남권 관문공항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용량이 부족해서 예. 만들어지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1이라는 중앙의 언론 좀 비판적인 논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진짜 시민들이 뭔가를 이제 앞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뭐 설득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정말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해라고 얘기할 때 지난번처럼 2016년처럼 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다들 결사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필요하고 그 트라우마도 크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부시장님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되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 보면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 결과를 일단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 만나 또 얘기도 듣고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재우 의원께서 네, 국토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 하여튼 지역 정가에 그래도 뭐 여권의 그 아주 그 중량급 인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박재우 의원께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중앙에서. 그리고 이제 시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 뭐 시민단체 다 같이 해서 그 중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저희 그 뭐 꼭 합리적인 요구니까요. 예. 지역민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 정치 또 이제 그 중앙 정부 이쪽에 그 박재우 의원께서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만 청하겠습니다. 예, 역할이 크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됐다 해서 그 결정이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면 언제든지 바꿔야 됩니다. 예.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돈만 들어가고 아무런 효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로는 이 결정이 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체장, 국회의원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결정이 잘못된 거 알지만 말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산 시민들은 꾹꾹 눌리면서 참아왔던 거죠. 근데 이게 되자마자 새로운 논의는 계속 있었죠. 이러면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로 이제 모든 검증도 끝났고 또 저희들도 국토부를 통해서 이야기도 한 번 더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국토부는 뭐 정책 결정은 자기들이 공무원들 성향이 다 그렇잖아요. 한 번 결정인 거 바꾸려고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실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수도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총리실에도 우리가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토론의 기본적인 자료도 갖다 드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서 뭐 시민단체 또 우리 부산시 정치권 다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결정이 날 수 있게끔 예, 예. 서로 노력을 하자라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된 거를 시민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예,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제가 참 많이 알았습니다. 최측 박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청해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은 차선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선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에 뭐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존의 정치권의 그 여야의 좀 입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판정위원회 판정 그 결과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함께 해 나가는 그래서 예. 판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양 회장님. 예, 우리 부산은 세계 속에서 가장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은 홍콩과 뭐 싱가포르, 상해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CNN 뉴스를 보면은 기상 보도를 할 때도 서울이 한 2번 나오면 부산은 반드시 한 번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리아 하면 잘 모르지만 서울 정도는 알지 몰라도 해운항만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남아 지역에서 동북아에서 유명한 나라로 인식합니다. 부산. 아니,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군요, 예, 부산을. 예, 부산을 모르는 부산항이니까. 지구촌의 해운 항만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문공항은 정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고 또 대한민국을 정말로 한 번 더 힘차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도를 1979년에 우리가 완공을 해서 만들어놨지 않았다면은 예. 세계 경제 7위는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인천과 부산과 인천이 진짜 투윙으로서 예. 정말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또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저는 뭐 이번 기회에 그 부산 부울경 경제의 발전과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김해공항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남북 교류 시대에 부산에게 갖다 줄 엄청난 기회를 그 공항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부산 부울경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와 지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 총리실 검증까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수도권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아니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홍보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상생, 대구, 경북과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모두 해결해 나갈 과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특별히 네 분을 모셨는데요. 시사포커스 오늘 편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이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2016년 밀양이냐 가덕이냐를 두고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도 크고요. 근데 오늘 들으셨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쭉 분석해 봤을 때 김해 신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스타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